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IBM 데이터 앤 AI 오토메이션 팀에서 비즈니스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가 실장입니다. 저도 오늘 새로운 IBM 왓슨X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 제품 출시되고 나서 대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레이버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워크 실현이라는 주제에 딱 맞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다 보니까 또 여기 컨퍼런스에도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의 힘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천해 왔고 경험해 왔고 실현해 왔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능형 자동화라는 이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에 있었고요. 실제로 포브지의 파스칼이라는 자문위원은 인텔리전트의 정의를 우리 같은 널리지 워커죠. 지식 작업을 진행하는 널리지 워커들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한, 보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일련의 기술을 다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오래전부터 농업이나 공업 기술에서 우리가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자동화 기술도 활용했듯이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는 RPA 같은 자동화 기술들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식 노동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여갈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얘기가 되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에 대한 이해도들이 점점 고객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정말 제너레이티브 AI를 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AI를 생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전에 이제 빅데이터부터 AI, 2022년에 들어서면서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그 새로운 우리가 용어를 접하게 됐고 챗 GPT라는 오픈 AI 기술이 나오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AI나 빅데이터의 트렌드에 비해서도 그 속도와 양에 있어서 정말 다이나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볼 수 있고요. 그 흐름이 바로 이 그래프 차트로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많은 곡선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 리더들에게 서베이를 했을 때도 내가 AI로부터 그냥 AI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업의 ROI로서 기대 효과로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것들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 그래프에 의하면은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기대했던 그런 ROI가 6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차트가 돼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I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AI라는 단어부터 머신러닝, 딥러닝에 이어 지금 최근에 이런 생성형 AI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용어가 나와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우리 회사의 업무에 맞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좀 더 가속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AI는 이제 여러분들 저보다 더 AI 전문가들도 많으시겠지만 AI 유스 케이스는 대부분 이제 사람보다 더 사람과 유사하게 예측을 하고 분류를 해내는, 그렇죠. 어떤 공유 사진을 놓게 되면은 그 사진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류를 해내고 그 사람의 연령대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를 추론해내고 이런 식의 이제 포커스에 맞췄던 유스 케이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제너레이티브 AI 시대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많은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2025년까지 많은 기업의 AI 지출의 3분의 1은 바로 우리 기업 환경에 맞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투자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AI 환경에서의 혁신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자, 저희 IBM은 내년 5월경에
그 IBM Think라고 하는 글로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Think에서 매년 IBM이 주목할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미국에서 진행된 Think 행사에서 IBM이 비즈니스를 위한 차세대 기업용 AI 및 데이터 플랫폼인 왓슨X를 출시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은 IBM 왓슨X라고 하는 AI 및 데이터 플랫폼은 올해 7월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제 올해 7월에 출시된 제품이 왓슨X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왓슨X를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솔루션으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랠리에 왓슨X.ai, 그다음 왓슨X.data라는 제품을 7월에 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왓슨X.governance는 올해 연말경에 출시될 예정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AI,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을 가지고 기업을 위한 업무용 AI와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을 갖춘 패키지의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7월에 출시된 두 가지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 많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 또는 대기업들이 파일럿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오늘 저는 그 스마트 워크 실현에서 가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로 AI 기술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왓슨X.ai를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 앞에 그 MS에서도 발표를 하셨듯이 우리가 AI 기술의 그 챗 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넣게 되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좀 더 빠른 가속화를 할 수 있고 생성형 AI의 가장 큰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리죠. 내가 어떤 요구사항을 던지면 그 결과를 서머리 해주는 유스 케이스는 기존의 AI와 다른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서머리 기술들을 이제 잘 학습하고 러닝시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정말 똑똑한 동료처럼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왓슨X.ai는 IBM이 출시한 제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그 AI로 학습했던 AI의 모델과 그 다음에 생성형 AI 시대에 프리트레인드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그런 프롬프트 기술들이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두 가지의 이제 토끼를 잡은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BM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보다 더 진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약간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디지털 레이버라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레이버, 디지털 노동력이죠. 그 전에 우리가 RPA도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레이버의 한 종류처럼 생각을 해왔었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분야는 왓슨X 기반에서 동작되는 왓슨X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레이버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디지털 레이버는 제가 그 어떤 정의를 따왔는데 우리 모두 다 널리지 워커잖아요. 어떤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널리지 워커의 평균은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13개 이상의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 내부 어플리케이션 있겠죠, 그죠?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일 텐데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에 13개 이상의 접속을 하고 그렇게 접속하기 위해서 50번 이상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게 내 일상이죠. 뭐 오피스도 열었다가 어플리케이션도 접속했다가 세일즈포스도 열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널리지 워커들이 이런 AI 기술이나 자동화의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업 내부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IT적인 전문 지식 없이도 더 생산성을 높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형 엔진이 바로 디지털 노동력, 디지털 레이버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더 뉴 웨이 오브 워크로서의 하나의 새로운 기술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지식 업무 자동화를 투자하는 것에 따른 전 세계의 경제적 영향 가치도 6.7조에 해당한다라는 보고서도 있듯이 앞으로 이런 디지털 레이버의 기술은 AI, 즉 생성형 AI 기술에 힘입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술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한번 마켓 트렌드를 볼까요? 오른쪽 밑에가 우리가 앞서서 경험해 왔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분야의 룰 기반의 타스크 자동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로고들이 있으시죠? RPA 기업들이 대표적인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컨버세이셔널, 대화가 돼야 되겠죠. 나의 디지털 레이버는 나와 대화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야 돼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대화형 AI는 버추얼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챗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버추얼 어시스턴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솔루션 분야가 존재를 하고 IBM은 또 거기에 왓슨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또 제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듯이 따로 이렇게 시장을 형성해 왔는데요. IBM이 주목한 거는 이런 룰 기반의 타스크 자동화와 버추얼 어시스턴트는 여전히 사일로라는 거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어놓는 싱글 플랫폼이 있으면 굳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서도 보다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AI 기반의 디지털 레이버 기술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디지털 레이버의 마켓은 2026년까지 21%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IBM의 그동안 이런 그 디지털 레이버의 기술로 진화하기 위한 RPA 이노베이션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1단계는 저희도 로코드, 프로코드 기반의 RPA를 단품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것 또한 룰 기반의 업무 자동화를 통한 많은 업무 혁신을 이뤄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RPA 기술을 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기업들의 대부분이 RPA를 경험하고 이미 기업 내에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1단계의 기술의 진화였다고 한다면 2단계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엔터프라이즈급 자동화로 가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 백엔드 시스템과의 API 연계,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를 그려나가는 형태로 좀 더 라이프 사이클 중심의 발전 모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IBM 또한 IBM의 그 RPA 기술과 프로세스 마이닝, 워크플로우, 디시전 같은 여러 형태의 컴포넌트를 묶어서 IBM 클라우드 팩4 비즈니스 오토메이션이란 하나의 플랫폼 전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RPA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껴넣는 형태로 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를 거치면서 RPA 솔루션을 클라우드형과 온프레미스 설치형으로 제공했다고 한다면 2단계로 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더 강화가 되고 오픈시프트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화에서도 RPA를 컨테이너형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까지 가능한 형태가 온 게 2단계의 진화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디지털 레이버로의 플랫폼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 기반에서의 이런 자동화 기술은 당연히 노코드는 기본이죠. 노코드에 대화가 되는 AI 엔진, 즉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기반의 셀프 서비스의 체험이 가능한 엔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IBM 왓슨X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고 여기에 RPA를 번들해주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노베이션을 얘기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그럼 RPA는 이제 번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1단계, 2단계, 3단계의 로드맵을 거치면서 제품을 발전해 왔지만 세 가지 형태로 다 제공이 됩니다. 스탠드얼론으로도 IBM RPA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 플랫폼으로서도 경험하실 수가 있고 이런 왓슨X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디지털 레이버 기술로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이 바로 IBM 왓슨X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좀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큰 화면으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솔루션은 자연어 기반입니다. 나와 이 디지털 레이버가 대화형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해서 메일도 보내고 슬랙도 하고 또 다른 데이터를 조사해서 내가 참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화형의 기반에 포커스를 한 제품이고 그다음에 넌 IT 사용자에게 포커스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레이버의 기술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easi요. 쉬워야 돼요. 사용하기 굉장히 쉬워야 되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마치 핸드폰처럼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또는 매뉴얼을 잠깐만 봐도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더 똑똑해야 되겠죠. AI 기술이 탑재가 돼서 좀 더 똑똑한 형태의 스마트한 업무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heaper, 더
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굉장히 저가로 시작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fast. 예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우리 회사의 사내에 설치하는 것들을 선호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디지털 레이블 기술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anywhere, anytime 쓸 수 있으려면은 당연히 클라우드 환경으로 처음으로 출시를 합니다. 이 제품도 AWS 환경에 SaaS형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easier, smarter, cheaper, fast라는 네 가지의 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디지털 레이블 기술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해왔던 보시라고 하는 RPA 기술과 어떻게 다를까? 비욘드 RPA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당연히 기존의 RPA는 스크립트 방식이죠. 워크플로 기반이든 아니면 기본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서 스크립트를 짜서 걔가 실행이 되게 하는 전형적인 UI 자동화라고 했다면 얘는 작용하는 방식이 챗과 컨텍스트입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넥스 액션들을 던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 방식도 당연히 AI 기반의 이제 엔진이 들어있다 보니까 좀 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AI에 따른 멀티타스킹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행 방식에 크게 주목을 하게 되면 이 스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디지털 레이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카탈로그가 바로 스킬이에요. 근데 그 스킬이 RPA로 짜져 있는 스킬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아웃룩을 부른 거라고 하면 MS 아웃룩을 부른 것도 디지털 레이버 기술 입장에서는 하나의 스킬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킬에 대한 조합으로 내가 HR을 도와주는 HR 자동화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현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일즈나 CRM 여러 가지 업무 요형에 적합한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제가 바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BM이 5월 달에 띵크 행사에서 왓슨X를 출시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7월에 왓슨X.AI가 출시가 됐는데요. 물론 왓슨X 오케스트레이터는 그 전에 출시가 되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7월에 정식적으로 왓슨X.AI를 출시하고 나서 8월에 IBM 내부 전 세계에 있는 IBM어들이 왓슨X 챌린지를 일주일 기간 동안 해봤습니다. 저도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왓슨X.AI와 왓슨X 오케스트레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내부 간단한 POC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제가 주목했던 시나리오는 우리 IBM 내부에 특히 한국 IBM 팀이죠. 한국 IBM 내부에 TA라고 하는 탤런트 어퀴지션 그 인사 채용을 하는 인사 담당자가 있으세요. 이제 그분에게 이런 두 가지의 컨셉을 알려주면서 너가 이런 좀 더 그 스마트한 워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스 케이스가 뭐가 좋을까라는 논의를 했었어요. 이제 그 친구는 많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워크로드가 어디에 걸리냐면 레주메를 읽는 데 걸리죠. 너무 많은 레주메를 읽어야 되고 레주메를 수집하고 읽은 다음에 그거를 분류하고 요약해서 내가 원하는 적절한 담당자를 찾고 그거에 관련된 후보를 우리 잡을 찾고 있는 팀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의 포커스에서 데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왓슨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에서 이 현업 사용자가 왓슨X.AI에 AI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대화를 합니다. 레주메를 서머리 해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화로요. 그러면은 레주메를 서머리 해줘라고 한 대화에 그 내가 후보가 되는 레주메를 쭉 긁어서 보내줍니다. 그럼 왓슨X.AI가 생성형 AI가 아까 서머리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가 있었죠. 이력서 정보를 요약해서 그 데이터를 바로 왓슨 오케스트레이터로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이메일 스킬이라고 하는 본문에 자동으로 갖다 붙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담당자는 메일 주소만 입력하고 샌드 버튼만 누르면은 메일이 날아가죠. 그리고 담당자에게 슬랙으로도 오픈해줘. 슬랙 채널에도 슬랙이라는 스킬을 부른 거예요. 슬랙 채널에 게시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유스 케이스를 바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왓슨 오케스트레이터라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우리 임직원을 생각하면 임직원이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시작을 할 겁니다. 별도의 이메일을 열거나 별도의 슬랙을 열거나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동 없이 한 화면에서 일을 시작을 할 텐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왓슨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에서 Summarized Resume을 대화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후보가 되는 레줌을 쭉 긁어서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에
던지겠습니다. 텍스트로 던져서 apply를 누르면 너가 whatnext.ai에 가서 서머리 해와. 서머리를 해왔죠. 그 서머리 한 게 이메일이라고 하는 스킬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to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뭐 팀 담당 매니저나 팀장님께 메일을 쓰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 검색이 됐는데 한번 리뷰해 보세요라고 던지고 그 다음에 슬랙에도 오픈하고 싶어. 그러면 슬랙 채널에 그 채널 코드를 입력하고 바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슬랙에도 이 지금 생성형 AI가 던져준 서머리된 이력 정보를 보내주고 메일도 아웃룩에 올라갔죠. 저게 바로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화면 없이도 좀 간단하게 3스텝만 이 내용이 됐지만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플로우로 넘어갈 수 있으면 더욱더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whatnext.ai를 기반으로 연계를 한 거고요. 또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저희 내부에 다른 그 왓슨엑스 챌린지를 하신 분은 구매 업무에 좀 더 포커스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구매 담당자들도 굉장히 이제 워크로드가 걸리는 일들이 그 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투자자들 정보를 조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워크로드가 걸리고 그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박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유 폴더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쉐어하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일상의 일들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왓슨 오케스트레이터로 활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백엔드 시스템이 퍼블릭 사이트죠. 오픈다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연 거예요. 저거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백엔드의 완전한 레거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인하우스로 개발한 것들이든 상용이든 다 이제 왓슨 오케스트레이터는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 오픈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투자자 정보를 찾아와. 투자자 정보를 찾아오세요라고 던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투자자 정보 코드를 알려주죠. 그 기업 코드죠. 저 기업 코드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여줘. 왓슨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인데 오픈다트에 있는 필드 값을 뿌려준 겁니다. 이 화면 자체에서 내가 삼성 SDS라고 하는 투자자 정보를 검색해내고 그 결과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박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노출시킬 겁니다. 업로드 파일 to 어디다가 어떤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줘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몇 가지의 추천을 해줍니다. 너가 하고 싶은 업무가 뭐야? 라고 이런 걸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을 추천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파일, 우리 박스 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박스에다가 파일을 새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지금 내가 추출한 CSV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는 행위를 하나의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파일도 여기다가 첨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저는 박스라고 하는 스킬을 불러온 거죠. 그리고 대화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태그를 달아서 나중에 검색을 하게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여기 있는 필드들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킬 카탈로그를 만드는 커스텀 스킬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밑단에 스킬 카탈로그 하는 것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킬인데 이렇게 박스나 하나의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부른 걸 수도 있고 기업의 내부 업무와 연관되어서 복잡하게 만든 컴포지트 두 가지, 세 가지를 엮어놓은 엔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에 암호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파일이 박스 폴더에 올라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트 된 화면에서 수행함으로써 이제 담당자의 업무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의 스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프리빌트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여주시는 세일즈포스나 SAP의 석세스팩터 같은 워크데이, 박스, MS 아웃룩 같은 것들은 이미 다 IBM이 미리 프리빌트한 앱으로 넣어놨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는 우리 기업에 맞는 것들에 대한 커스텀 스킬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같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 이름도 아마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 매일 나와 함께 일하며
대화가 되는 디지털 동료로서 이제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프리빌트된 스킬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스킬 항목들을 다 조합하면 현재 한 100여 개 정도의 프리빌트 스킬이 디폴트 엔진으로 아웃 오브 박스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나의 디지털 레이버 스킬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원하는 프리빌트 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셀스포스라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미리 등록되어 있는 스킬 카탈로그가 보이죠. 근데 나는 지금 어떤 특정 케이스를 입력할래 라고 하는 것들을 Add Skill이라는 버튼만 누르고 얘를 나의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에 연결해줘 라는 커넥트 앱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너무 쉽죠. 사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 니즈에 맞게 커스텀 스킬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Add Skill이라는 버튼, Add Skill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만들어낼 텐데요. 기본적으로 RPA 솔루션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 RPA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제 파일 형태로 일반적인 오픈 API 기술을 이용을 해서 JSON 포맷이나 YAML 포맷 형태로 파일 포맷으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BM RPA도 이미 번들이 돼 있어서 IBM RPA를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Add Skill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스킬도 아까 제가 우리가 레주물 서머리 한 다음에 이메일 보내고 슬랙으로 보냈죠. 세 가지의 플로우를 만든 거예요. 이 플로우의 길이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간단하게 시스템만 만들었는데 앞으로 기업의 업무에 맞게 유연한 플로우들을 만들어가게 되면 이런 스킬들도 계속해서 업무 프로세스 형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킬 플로우 애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중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이에 특정 스킬을 껴넣거나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엔드 전에 넣거나 굉장히 간단한 사용법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스킬을 빌드하는 입장에서는 스킬을 인핸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그 레줌을 서머리 해줘 또는 인베스터 정보를 찾아줘라는 단어를 다 학습을 시켰듯이 여기에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딕셔너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간단한 문장으로 처리를 하거나 여기 이제 한국어까지 입력이 되는 시대가 오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킬들을 인핸스 시킬 때 단순히 불러오는 그 언어적인 그 용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추천될 수 있는 스킬까지도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인핸스 스킬 과정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그 영업 담당자인데 어떤 영업의 스테이지 단계가 지금 굉장히 그 프로포즈 제안을 하고 있는 단계의 어떤 업무를 디지털 레이버와 함께 하고 있다가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라는 것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넥스트 베스트 액션으로 스킬을 셋업해 놓으면은 그게 바로 추천 업무로서 뜨게 되는 것도 상당히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나 그 신입사원들이 기업에 입사해서 어떤 업무를 할 때는 내가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될지, 내 다음 업무가 뭔지, IP 부여받고 나서 이메일 계정 부여받고 나서 다음에 할 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때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터는 크게 두 가지의 에디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치퍼를 말했습니다. 가장 베이스 에디션은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리빌트 앱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백엔드로 기업의 오픈 API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RPA로 서드파티 쓰고 있는데 굳이 IBM RPA 안 해도 기존의 스킬셋으로 RPA 불러올 수 있는데 하는 기업들은 베이스 에디션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디션들은 다 싱글 시트, 한 자리부터 판매를 하는데 그 한 자리가 1년에 단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치퍼죠. 너무나도 저렴하게 스타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좀 더 그 하이리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25시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레이버다 보니까 유저라는 용어보다 시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는 이제 백엔드로 이런 내부 기업이 갖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들을 온프렘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BM RPA와 백엔드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한 IBM 앱 커넥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인티그레이션 솔루션을 같이 번들해서 제공해드리는 에디션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합, 두 가지의 형태의 조합으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니즈에 맞게 선택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파트너십 모델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AI에 관련된 AI의 플랫폼 사업자다 또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AI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왓슨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스킬로 인베드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실천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좀 익숙치 않은 기업인데 디스웨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HR에 대한 그 잡 후보를 미리 매칭해주는 매칭 플랫폼 기업이에요. 우리가 왜 듀오 같은 경우도 사람 매칭,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매칭해 주듯이 여기는 잡 캔디데이트를 가장 적절하게 내가 뭐 PM을 찾고 싶어 또는 뭐 디벨로퍼를 찾고 싶어 할 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매칭해 주는 AI 기반의 매칭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디스웨이 글로벌 자체적으로도 8,500개의 채널에 그 통합이 돼서 1억 개 이상의 잡 캔디데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에 관심을 가진 거는 본인들의 업무를 AI 어플리케이션을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에 인베드해서 판매를 하면 기업 유저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것들에 주목을 해서 HR 오토메이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사준 고객이 있는데요. 스포츠 클립 헤어컷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블루클럽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미용실인데요. 저 회사는 미국이랑 캐나다의 한 1,900개 지역에 13,000명 정도의 스타일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미용실 회사인데 조기 HR 담당자의 고민은 13,000명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부족하대요. 최소 17,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HR 업무에 있어서 사람을 채용하는 건 너무나도 많은 워크로드를 필요로 하고 이제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스웨이 글로벌이 갖고 있는 그 1억 개의 매칭 데이터에 주목을 했고 그걸 보다 더 신속하게 일을 해서 업무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제 채택한 기업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린 데모는 저희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터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디스웨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AI 어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에 인베드해서 판매를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 인베드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HR 자동화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 기업이 실천해낸 거죠. 그걸 많은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유사합니다. 아까 보셨죠? 이 친구를 디지라고 부를게요. 디지한테 디스웨이 글로벌의 어플리케이션을 스킬로 갖고 올 거예요. 굉장히 쉽게 4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잡을 찾는 거, create 잡, 그 다음에 후보자를 찾는 거, find candidate, 그 다음 그 잡을 리스트하는 거 간단한 4가지의 스킬을 불러와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웃룩도 나의 스킬로 연결할 거야. 커넥트 누르고 나의 계정 정보를 왓슨 오케스트레이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아웃룩을 따로 열지 않아도 나중에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저 계정에 해당하는 메일을 보내는 행위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ccept를 누르면 커넥팅이 됐죠. 앱이 커넥트 됐다라고 나옵니다. 상당히 사용법이 쉬운 제품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홈으로 가서 자, 이 사람에게 이제 잡 캔디데이트를 찾는 행위를 불러볼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지역에 있는 개발자를 뽑고 싶어요. 근데 그 개발자를 뽑을 때 그 왓슨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나기 전에 일상으로 따지면 HR 담당자는 하루 종일 링크드인 들어갔다가 뭐 어떤 그 리멤버 들어갔다가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그 매칭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여기다가 바로 프로덕트 매니저 찾을 거야 라고 업무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뒷단에 있는 디스웨이 글로벌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왓슨 오케스트레이터가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트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듯이 지금 디스웨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매칭 AI 플랫폼이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몇 가지 더 필터를 겁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미국같이 넓은 데들은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좋겠어라는 필터를 걸어서 거기에 가장 매칭되는 스코어링에 맞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자, 이 지금 데모 시나리오에서는 300명 정도의 가장 매칭된 사람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그 300명에 해당하는 옆에 보면 패시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AI가 추천해준 적절한지 안 한지도 판단을 해서 그 300명에게 다 이 HR 담당자는 잡후보로서 메일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300명의 캔디데이트 파일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바로 300명에게 한꺼번에 메일을 보내려고 해요. 예전에는 따로따로 막 보내고 했겠죠. 그래서 샌드 메일, 이메일 보낼래 300명이 한꺼번에 갖다 붙어요. 그래서 아까 CSV 파일에 있었던 메일 주소 300개가 자동으로 붙고 나의 이름, HR 담당자겠죠. 이름을 써서 저 사람에게 우리와 인터뷰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스포츠 클릭 같은 경우는 17,000명의 사람을 앞으로 1년 안에 뽑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고, 기존에 이런 그 HR 업무를 했을 때 3시간 이상 걸렸던 일이 왓슨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나면서 단 3분 안에 끝났어 라는 ROI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왓슨 오케스트레이터의 경험은 우리의 좀 더 똑똑한 스마트, 뉴 웨이 오브 스마트 워크의 실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도구로 이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BM과 함께하는 디지털 레이버 기술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3가지의 오퍼를 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왓슨 오케스트레이터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데모를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디스웨이 글로벌은 글로벌 기업이죠. 우리가 어떤 그 제약 업무 또는 금융 업무, 제조 업무에 특화된 AI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다. 또는 굉장히 유니크한 비즈니스 밸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와 함께 비즈니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배포본 자료를 보고 계신데요.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에게 배포용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될 텐데, IBM이 오늘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터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자동화 솔루션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솔루션이 IBM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 워크플로우 같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IBM을 같이 방문해서 IBM RPA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자동화 솔루션을 한 반나절 정도 직접 체험해 보시고 핸즈온으로 실습해 보시는 워크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